영업이익 1조 5,788억 원, 전년비 147% 증가라는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확인되는 LG전자 가격은 17만 6,900원에 마이너스 9.65%로 밀려 있어요. 실적은 좋아졌는데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게 왜 따로 확인해야 하냐면 지금 하락이 실적 재평가가 끝났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시장 충격 속에서 돈의 방향을 다시 봐야 하는 조정인지가 갈리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엇박자를 가격, 거래량, 외국인 지분, 환율, 그리고 최근 시장 충격까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LG전자는 그냥 오늘 많이 빠졌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지금 확인되는 가격은 17만 6,900원이고 전일 대비 1만 8,900원 빠진 상태예요.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9.65%입니다. 숫자만 보면 꽤 큰 하락인데 더 중요한 건 이 하락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에서 버티고 있느냐예요. 금봉 흐름을 보면 출발부터 힘이 약해진 건 아니었어요. 첫 체결권은 19만 200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10시에는 18만 4,100원, 11시에는 17만 9,900원까지 내려왔어요. 쉽게 말하면 오전에 이미 실적 기대를 가격이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더 봐야 할 건 낮 시간대 저점이에요. 분봉 자료 기준으로 장중 저점은 12시 12분에 17만 5,600원으로 잡혀요. 이후 3시 19분에는 17만 7,200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조금은 올라왔지만 처음 체결권 19만 200원과 비교하면 1만 3,000원 낮은 자리예요. 이게요, 반등이 있다 없다 보다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19만 200원에서 시작한 흐름이 17만 5,600원까지 밀렸고 다시 17만 7천원대에 머무는 그림이잖아요. 가격이 잠깐 튀었다고 해서 매물이 정리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은 아래쪽에서 가격을 다시 맞춰보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해요. 지금 잡힌 거래량은 195만 8,217주입니다. 최근 자료에서는 직전 4일 평균의 103% 수준으로 나와요. 이 말은 평소보다 거래가 확 늘어난 폭발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평균보다 조금 많은 거래 속에서 가격이 아래로 눌린 장중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되돌리는 그림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평균 수준을 조금 넘는 정도고 가격은 9% 넘게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강하게 받쳐 올렸다기보다 매도 압력을 아직 소화하는 중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죠. 이 부분은 자료가 확정된 뒤 거래량이 어디까지 늘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직전 거래일 기준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더 선명해져요. 7월 8일에는 고가가 20만 6천원까지 올라갔고 거래량도 331만 4,380주였습니다. 그날은 기대감이 가격에 꽤 크게 반영된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흐름에서 17만 6천원대까지 내려오면 단순한 하루 조정보다 기대감 되돌림이 섞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LG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1조 5,788억 원이라는 숫자가 뉴스에 나왔고 전년비 147% 증가라는 내용도 같이 붙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2분기 최대치라는 제목도 있었어요. 좋은 숫자 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더 따로 봐야 하는 겁니다. 실적 발표 뒤 주가가 밀릴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실적을 먼저 알고 들어온 돈이 차익을 챙기는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속도를 시장이 다시 따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LG전자는 두 가능성을 같이 열어놓고 봐야 해요.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뉴스 흐름을 보면 기대의 방향은 분명히 있었어요. LG전자가 AI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제목이 나왔고 로보틱스와 AIDC, 냉각 사업 성장 기대라는 내용도 잡혔습니다. 이건 단순 가전주가 아니라 새 성장축을 보려는 시선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다만 기대가 커진 만큼 가격도 먼저 움직였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에요. KRX 기준 시가총액은 29조 260억 원으로 잡혀요. 네이버 표시는 28조 8,143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종목은 테마주처럼 가볍게 움직이기보다 실적과 수급, 시장 전체 분위기가 같이 엮여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회사 하나의 문제로만 보면 좁게 보는 거예요. 최근 코스피는 5일 기준 마이너스 9.7%로 잡힙니다. 직전 거래일에는 플러스 0.8%였지만 그 전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시장이에요. 7월 7일에는 코스피 8%대 급락과 서킷 브레이커 관련 뉴스도 여러 건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번 자료만으로 새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수집된 건 7월 7일 전후의 뉴스 그림이고 장중 대본에서는 최근 시장 충격이 남아있다고 보는 정도가 맞아요. 쉽게 말하면 LG전자만 따로 흔들렸다기보다 시장 전체가 아직 안정된 분위기라고 보기엔 부족한 겁니다. 글로벌 쪽도 엇갈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5일 마이너스 5.8%예요. 마이크론도 최근 5일 마이너스 8.1%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최근 5일 플러스 3.3%이고 직전 거래일도 플러스 3.7%예요. 시장 안에서도 돈이 빠지는 쪽과 버티는 쪽이 갈리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반도체 종목은 아니죠. 그래도 글로벌 성장주 분위기와 국내 대형주 수급은 따로 떨어져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AI 재평가라는 말이 붙은 상황에서는 글로벌 기술주 흐름이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실적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장이 성장 스토리를 계속 가격에 반영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제 수급을 봐야 합니다. 최근 합정 데이터 기준 최근 오후 영업일로는 외국인이 939억 원을 샀습니다. 연기금도 247억 원을 늘렸고 금융투자도 157억 원을 샀어요. 반대로 개인은 1712억 원을 줄였습니다. 이 숫자는 꽤 중요해요. 최근 며칠만 놓고 보면 외국인과 일부 기관성 자금은 LG전자 쪽으로 들어왔고 개인은 빠진 흐름입니다. 보통 이런 구조는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개인이 덜고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간 그림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 하나만 보고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 가격이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5일 수급만 믿고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수급은 아직 확정 데이터가 아니에요.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대본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 하나예요. 외국인 지분율도 같이 봐야 해요.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7월 3일에는 28.55%였고 7월 9일 자료에는 28.7%로 잡힙니다. 방향만 보면 증가입니다. 가격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외국인 지분율은 조금 올라온 셈이에요. 이러면 해석이 단순하지 않죠. 가격은 빠지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올라온 흐름이 같이 보입니다. 이건 최근까지는 외국인이 완전히 빠져나간 그림보다 일정 부분 비중을 쌓아둔 드리밍에 가깝습니다. 다만 장중 급락 이후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도도 따로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7월 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05만 4,851주입니다. 상장 주식 수 대비 1.26%예요. 이 물량은 언젠가 되사야 하는 성격이지만 그 자체가 바로 주가 상승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으로 공매도 비중을 보면 7월 3일에는 거래량 대비 5.9%였고 7월 6일에는 9.34%였습니다. 7월 7일에는 4.22%, 7월 8일에는 3.31%로 내려왔어요. 7월 9일 공매도 영주는 당일분 미집계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으니 분석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숫자가 안 잡힌다고 공매도가 사라졌다고 보면 안 돼요. 공매도 잔고가 있다는 건 위로 갈 때 되사는 힘이 붙을 여지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아래로 눌리는 날에는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실제 매수 주체가 들어오고 있는지, 거래량이 늘면서 저점 부근을 받아내는지예요. 공매도 잔고만으로 반등을 기대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환율은 오히려 우호적으로 보이는 쪽이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7월 3일 1542.1원에서 7월 9일 1506.1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좋아졌다고 주가가 바로 올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환율보다 시장 충격과 실적 발표 이후 차익 흐름이 더 앞에 놓여 있습니다. 환율은 뒤에서 받쳐주는 조건이지 오늘 가격을 바로 돌리는 재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보조로 봐야 해요. 밸류에이션도 간단히 짚고 가야 합니다. 네이버 표시 기준 PER은 32.64배입니다. PBR은 1.24배예요. 배당 관련 표시는 1,350원으로 잡힙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이 숫자들이 자동으로 싸다는 결론을 주지는 않습니다. 최근 30일 라트 쪽에서는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가 1건 잡혀요. 박원재 상무의 취득 100주입니다. 보고 후 보유는 4,605주로 나옵니다. 다만 취득에는 여러 사유가 섞일 수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내부자가 적극적으로 샀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최근 90일 대량 보유 보고는 없어요. 5% 이상 큰 지분 변동이 새로 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보다 지분 구조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다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오늘 가격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로 쓰기엔 무게가 크지 않아요. 시장 전체 신용융자 장부는 실험적 데이터라 보조로만 봐야 합니다. 그래도 흐름은 7월 2일 11만 9,926, 43.8에서 7월 8일 11만 874, 43으로 내려왔어요. 기간 내 마이너스 12.7%로 잡힙니다. B2가 줄어드는 흐름이면 시장의 위험 선호가 낮아졌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LG전자에 바로 연결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실적을 내고도 밀릴 때는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축소가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사기보다 현금화와 비중 조절을 먼저 하는 국면이면 좋은 실적도 바로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배경 정도로만 두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한번 묶어볼게요. 좋은 쪽 숫자는 분명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 1조 5,788억 원, 전년비 147% 증가,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최근 5 영업일 동안 939억 원을 샀고 외국인 지분율도 28.55%에서 28.7%로 올라왔어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숫자도 분명해요. 장중 확인 가격은 17만 6,900원까지 밀렸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9.65%입니다. 첫 체결권 19만 200원과 비교하면 분봉 마지막 체결권은 1만 3천원 낮은 자리예요. 최근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마이너스 59.5%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는 나쁜 회사라서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적은 좋고 외국인 지분율도 최근에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좋은 뉴스 뒤에서 밀리고 있어요. 이 엇박자가 핵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수급입니다.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7만 5천 원대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늘며 버티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19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설 때 거래가 같이 붙는지예요. 특히 17만 5천 원대는 오늘 분봉 저점과 가까운 구간이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근을 계속 지키면 단기 매도 압력을 소화하는 그림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반대로 이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이 늘며 밀리면 실적 재료 이후 기대감이 더 식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기준은 가격보다 거래량입니다. 19만 원대도 중요해요. 첫 체결권이 19만 200원이었고 최근 흐름에서도 19만 원대는 투자자들이 많이 본 자리입니다. 가격이 2위로 올라와도 거래량이 약하면 단순 되돌림일 수 있어요.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와야 다시 돈이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특히 따로 떼어서 봐야 합니다.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최근 5일 동안 939억 원을 샀다는 건 긍정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큰 하락 흐름에서는 하루 단위 수급 확정값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연기금이 최근 5일 247억 원을 샀습니다. 사모와 투신도 일별로는 엇갈렸지만 7월 8일에는 투신 30억 원, 사모 158억 원, 연기금 156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실적 발표 전후로 기관성 자금이 완전히 빠진 그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은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최근 5일 1,712억 원을 줄였습니다. 이건 개인이 차익을 챙겼거나 비중을 줄인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격이 크게 밀리면 개인이 다시 받았는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도 같이 줄였는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만 늘어난 하락인지도 봐야 합니다.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 하락이 실적 재평가의 끝인가?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조정인가? 지금 데이터만 놓고 보면 끝이라고 단정하기엔 외국인 지분율과 최근 수급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가볍다고 말하기엔 가격 하락폭과 저점권 위치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실적은 좋다.
가격은 실적을 바로 받아주지 못했다. 돈의 방향은 외국인, 기관, 거래량으로 다시 봐야 한다. 특히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흐트러지면 숫자가 많아도 해석이 꼬입니다. LG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수익률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계좌 안에서 LG전자 비중이 얼마나 큰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다른 종목들과 같이 봤을 때 위험이 한쪽으로 쏠렸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종목 하나의 하락보다 계좌 전체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쏠림, 손실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에 비중이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줍니다. 점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바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구간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두 번째는 자본법칙 돈의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는 실적 숫자만 보면 설명이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은 처음에 말한 그대로예요. 실적 재평가가 끝난 건지 아니면 돈의 방향을 더 봐야 하는 조정인지입니다. 지금은 가격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